283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이제 실전사주 시간에는 상담을 하다가 좀 인상 깊었던,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엄선을 해서 저도 영감이 오는 그런 사주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이 사주에 소개되신 분들이 이 강의에 소개될 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제가 강의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283강 제목이 시장은 내가 깔고 돈은 남이 벌어준다. 시장은 내가 깔고 판은 내가 깔고 돈은 남이 벌어준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형태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좌판 깔고 너희들이 놀아라. 돈은 내가 번다. 이제 각자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고스톱, 노름. 그 노름하는 장소를 하우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은 판은 내가 깔게. 돈은 너희가 벌어다오. 이런 형태의 사주는 노름하는 사람일까요? 하우스업자일까요? 하우스업자죠. 이거 좀 불법적인 예를 들었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면 주식은 너네가 해라. 돈은 내가 벌겠다. 그러면 이거 증권시장이겠네요. 그렇죠? 증권시장. 내가 판 깔았는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돈을 벌어가라. 물론 잃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수수료 먹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죠. 카카오 게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다가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깔게 했더니 그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가지고 게임 만드는 게임 개발업체들이 카카오 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 마음껏 내 플랫폼, 내 시장, 내가 만든 토대, 내가 만든 기초에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를 내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고요. 판은 내가 깐다. 돈은 너희가 벌어다오. 너희들의 거래세를 받겠다라는 형태죠. 어둠의 경로로 영화 다운받으시는 분들, 요즘엔 이제 어둠의 경로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 공식화 됐는데 유료 시장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웹하드라고 하는 시장, 자유롭게 내가 가진 컴퓨터 파일이나 음악, 영화,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을 이 웹하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거래되는 곳, 이런 것도 일종의 온라인상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흔히 쓰는 당근마켓, 요즘에 중고 물품 살 때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예전에는 네이버 중고장터가 엄청 대박을 쳤는데 요즘에는 당근마켓에서 다들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당근마켓 차려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고 사가고, 중고 물건 내놓고 사가고, 당근마켓 측에서는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은 내가 차릴게, 돈은 너희가 벌어다오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사주를 명리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적 분석은 사주의 구조,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로 보는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하고 상담을 하신 이분 사주를 좀 보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사주 구조가 정묘년, 무신월, 을묘일주, 이모시 됩니다. 정묘년, 무신월, 을묘일, 이모시, 을묘일주입니다. 남자분이신데요. 저하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상담을 하러 오신 이유는 사업운을 물어보려고 오셨습니다. 사업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주의 사업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주 명리학으로 이런 걸 한번 보죠. 저는 사주를 볼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는 말도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해 당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악, 흑백, 선악 이런 거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해줘야지 뭐 좋다 나쁘다가 되는 건데 자,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하지 말고요. 이 사주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죠. 이 사주의 구조는 사업하면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나빠요라는 답이 아니라 이 사주는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알고리즘의 규칙성에 부합하는 사업 방식을 택하면 유리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불리합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송충이라고 치면 내가 지금 솔나무 위에 앉았나 갈나무 잎에 앉았나 같은 차이인 건데, 자, 이 사주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를 좀 보도록 하죠. 사람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들도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도둑놈 눈에는 세상이 다 도둑놈만 보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도둑질 하려고 준비하는 짓으로만 보입니다. 니들도 도둑이잖아. 나만 도둑이야? 이게 도둑놈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나만 도둑이야? 니들도 도둑이잖아. 너희가 하는 말 도둑질 하려고 지금 떡밥 던지는 거잖아. 이런 거죠. 부처 눈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부처로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사람들 모습이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볼 때 어떤 분은 여기 정제가 떴네. 정제가 떴네. 이 정제를 여자, 부인 이제 이런 관점을 부각돼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재물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물적 관점으로. 근데 이제 이분께서 질문을 사업운이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이분의 사업운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 거의 비슷한 사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이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신 일반인이시고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재벌이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한국이 낳은 국제적 재벌의 사주가 이 사주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상담을 하러 오신 손님이 이 사주입니다. 사주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재벌의 사주가 내 사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게다가 근본 알고리즘 자체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런 국제적인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사주와 똑같은데 국제적인 재벌이 되신 분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분의 사업 형태를 면밀히 연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소프트뱅크 사장이신 손정희님 사주입니다. 손정희님. 시주는 추정입니다. 손정희님 사주고요. 이분은 손정희 사주님과 거의 비슷한 지금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정묘년생이니까 지금 34, 35 정도, 34, 35 정도 되신 청년인데요. 아직 미혼이고 사업운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사업운을 물어보러 온 이유는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에는 직장 생활을 좀 하셨고 20대 후반부터 자기 사업, 자영업이죠. 자영업을 다양하게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자영업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젊어서부터 일찍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30대 초반인 무술년 즈음에 이 사주가 무술년을 만나게 되면은 위아래 강력한 재성운이죠. 무술년이면 2018년인데요. 2018년 무술년 강력한 사업운 재성운이 왔던 무술년 기해년, 특히 기해년이 되면은 해묘합까지 되면서 재물이 나하고 찰싹 붙는 운인데요. 이분이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라는 게 일종의 첨단 어떤 아이디어나 첨단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국가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아이디어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회사를 지금 내셨는데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인 상태인데 비전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분이 참고로 전공은 체육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회사도 자신의 좀 전공을 살려서 체육, 건강,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 IT와 결합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요. 월간의 재성입니다. 자, 사주를 4등분을 했을 때 여기는 사회적 영역, 여기는 개인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사회적 영역이니까 연주, 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사회적 재물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주와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개인적 재물활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회적 재물활동은 공공성 있고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의 재물활동이 되고 개인적 재물활동은 나만 할 수 있거나 나하고만 연결돼 있거나 다소 개인적 재물활동, 개인 취향성이 좀 더 강해지고 인생 후반부에 강해집니다. 자, 인생 전반부에 강한데 이 재성이 또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간에 있으면 드러나는, 표방하는 관념적인, 그 다음에 지지에 있으면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체적인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주의 재성은 월간에 떠 있죠. 사회적 재성이면서 드러난 재성입니다. 표방하는 재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재물활동을 할 거야를 사회적으로 천명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재물활동인데 재성 옆에 뭐가 붙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재성 옆에 관성이 붙어 있으면 관이 보호해주는 재물활동. 보통 그런 걸 경쟁력 있는 재물활동이라 그러죠. 관이 보호해주는 재물활동. 옆에 식상이 붙어 있다. 재성 옆에 식상이 붙어 있으면은 기술과 결합된 재물활동, 재능과 결합된 재물활동. 근데 화식신이니까 이거는 보여주고 드러내는 화 에너지인데 정화니까 기술성, 첨단 기술성을 상징한다. 첨단 기술성과 결합된 재물활동을 해주면 유리하겠지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식신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비겁이 있다. 그러면 동업형, 협업형, 이미 다른 비경겁제들이 차지한 재물활동, 내가 가기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식신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결합된 재물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사주는 기술과 결합된 재물활동을 사회적으로 표방했다. 그래서 드러난 식신생재. 원래 식신생재의 모토가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하고 싶은 걸 하여 결과를 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 결과를 보겠다. 그래서 식신생재를 표방을 했으면 자아실현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식신생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할래요. 이게 식신생재가 관성까지 연결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유명해질래요. 명예와 조직까지 만들래요.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자아실현성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제일 괴로운 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사주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 엄청 괴로워하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는 미술을 그리고 싶었는데,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거, 그냥 남이 시키는 거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되게 괴로워하세요. 식신생재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직업성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가급적이면 재물활동을 해주는 것이, 경제활동 해주는 것이 유리하죠. 구조를 좀 보면서 제가 다른 모습으로 이 식신생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8칸이 있다고 한번 쳐요. 이 8칸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보죠. 여기 재성이 있고, 여기에 식신상관이 있다. 아까 본 사주는 이런 형태였죠? 그럼 만약에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위치가 바뀌면. 가령, 월간에 식신상관이 떠 있고, 연간에 재성이 떠 있다. 자,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일간하고 가까운 거 한번 확인해 보죠. 일간하고 가까운 거. 일간하고 가까운 거, 나하고 가까운 거. 나는 식신과 맞닿아 있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 나는 기술과 가깝고 시장과 멀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기술을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사람이다.
나의 기술을 가지고 나의 드러난 재주, 나의 드러난 적성, 내 기술을 가지고 먼 곳에 있는 광역시장. 참고로 연주는 광역, 전국, 국가적, 글로벌, 세계적이라는 큰 에리어를 말하는 거고 연주의 에리어 안에 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주는 나하고 가까운 에너지죠. 보통은 사회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주는 국가적 공간, 사주의 사이즈를 더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글로벌한 공간, 세계적 공간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대문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앞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재성이 저 먼 곳에 있다. 그러면 먼 곳에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을 꼬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집에서 열심히 집신을 꽈가지고 한 3일 걸어가야 되는 먼 시장에 집신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오신다. 이런 경우에는 안방에 식신을 가지고 온 가족이 새끼를 꼬아서 나의 재주를 위로 사회적으로 올린 다음에 먼 곳에 있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신다. 이 재성과 내가 합이 잘 돼 있으면은 돈 잘 벌어오시는 분이고 합이 덜 돼 있으면은 좀 흘리는 돈들이 있는 것이고 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재성이 나한테 가깝고 여기에 식신이 있는 경우.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하고 가까운 게 재성이죠. 그럼 이런 형태는 내가 시장을 가지고 대문 밖 광역적 공간에서 내 시장의 재물을 벌어다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일종의 나는 판을 차릴게, 내가 판 깔게, 너희들 와서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재주 부려서 나 돈 벌어줘 라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시장은 가깝고 재주는 멀다. 내가 시장을 차렸더니 대문 밖 불특정 다수의 광역적 영역에서 내 재성을 생해 준다라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가 도박판의 하우스업자, 증권시장, 내가 판을 깔고 판을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그 판에서 즐겁고 재미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 나는 시장을 가졌고 재주를 가진 대문 밖의 불특정 공간에 재주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주는 형태. 현대사회 얘기를 할 적에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말 아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계시겠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머리 쓰는 사회죠. 몸 쓰는 사회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플랫폼,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식과 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거래를 통해서 나를 나는 쉽게 말해서 이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서 돈이 벌리네 같은 형태죠. 내가 중고장터를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중고장터에 와서 물건을 거래하고 교환하면서 거기서 돈이 생기네. 내가 무슨 뭐 어떤 틀을 딱 짜놓으면은 그 틀에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나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와서 그것이 매매되면서 나는 알아서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러한 형태의 사주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니 어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시장을 차렸더니 대문 밖에 있는 비견들이 재주를 부려서 내 돈을 키워주더라. 그런데 내 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지의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보호 울타리, 조직, 규칙, 질서, 룰을 만들어서 요 대문 밖에 있는 비견들이 내 재성을 마음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경우를 요즘 현대 경제 용어로는 진입장벽 사타예요. 진입장벽 사타.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업종에 진입을 할 때 개나 소나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입장벽이 낮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을 놓고 비견겁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관이
위아래에서 지켜주고 있는 형태를 진입장벽을 쌓아놓다, 규칙화 룰을 지켜서 시장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관 위에 올려놓은 돈이에요. 이 사주를 격국으로 보게 되면 무슨 격일까요? 신금 정관격에서 무토 정제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한 줄 요약하자면은 투출된 테마를 보고 정제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월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관격에서 재성이 투출됐으니까 정관 정제격이다. 그러면 정관의 사회에서 재성을 다루는 모습이다. 여기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사람들이 그 재성을 식신생재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오토 방식. 내가 판을 차려놓으면 알아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형태. 매우 유리하죠? 매우 부럽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내가 조금만 이런 형태를 이해하면 된다. 지금 이분이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셔서 만들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와서 서로 거래를 하고 뭐 게임을 하고 뭔가 정보를 얻어가고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형태,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는 형태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사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을묘 간여지동이죠. 일주가 을묘 간여지동이다. 60갑자 3지 중에서 3대 간여지동, 3대 고집 꼽으라 그러면은 신유일주, 을묘일주, 뭐 하나 더해서 임자일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뽑는데, 간여지동 좋아요, 나빠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여지동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간여지동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간여지동이 강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간여지동일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은 추진력이 강하다, 주체성이 있다, 밀고 나가는 파워가 있다. 자동차로 치면은 2000cc급 승용차가 아니라 껍데기는 승용차인데 안에 5000cc, 6000cc 엔진이 달려있다. 자기 혼자 달릴 때는 엔진이 과대해가지고 기름 많이 먹고 소음 시끄럽고 힘이 너무 세서 잘못하면 담벼락 들이받을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뒤에다가 트랙터 끌고 다닐 수 있고 레카차 끌고 다닐 수 있고 고장난 차 끌고 다닐 수 있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뒤에 여러 사람들을 우르르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과 주체성이 있는 게 간여지동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의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화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게 간여지동의 장점이죠. 물론 사주 전체적 구성에서 간여지동이 좀 불필요한 경우에는 쓸데없이 고집이 세요, 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주가 다른 데도 충분히 신강한데 나까지 신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럴 때 얘기고, 이 사주는 관격 사주 형태니까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죠. 보통 이런 관격 사주, 재관격 사주에서 일간이 신약할 경우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관격 사주인데 일주의 주대와 주관이 간여지동으로 강할 경우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만 따르지 않고 내 자율성도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 같은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준 틀에 맞춰 산다. 뭐 네모난 사회에선 네모난 모양으로 살고, 세모난 사회에선 세모난 모양으로 살고, 뭐 별 모양의 사회에서는 별 모양에 맞춰 살겠다. 뭐 이런 형태인데, 간여지동들은 네모난 사회에 가서 아니 이게 꼭 네모내야 돼? 좀 둥그러면 안 돼? 융통성 좀 발휘해서 좀 둥글게도 좀 만듭시다 라고 자기 주관, 자기 주대가 있는 사람이다.